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젝트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죠. 이 프로젝트 헌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료들 보내주셔서 봤는데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 기본 개념 넘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성공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프로젝트 헌장, PMBOK 같은 데서는 프로젝트 공식 승인하고 관리자한테 권한 주는 문서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단순히 도장받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랑 뭘 합의하느냐 이걸 명확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그 내용과 합의 과정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관리 좀 해보셨으면 공식 승인, 권한 부여 이런 말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흥미로웠던 건 이 헌장이 단순 서류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방향타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방향타 방패막이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히 초반에 이해관계자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기대치도 다르고 이걸 조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헌장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그거예요. 프로젝트 시작할 때 관련된 사람들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같은 페이지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요? 네, 프로젝트 목적, 목표는 당연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뭘 하기로 했고 또 뭘 안 하기로 했는지 이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선긋는 겁니다. 아, 범위 설정, 스콥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로그인 기능은 이번 버전에 넣고 관리자 통계 기능은 다음 버전으로 미룬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명확히 안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들이죠? 계속 기능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는 당연히 그것도 되는 줄 알았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걸 보통 스콥 크립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맞아요. 스콥 크립. 프로젝트 지연의 주범이죠. 네. 보내주신 자료 중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범위 정의 실패가 예산 초과랑 일정 지연의 큰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헌장에는 진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 그 DNA 같은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야 해요. 그냥 목표, 신규 앱 출시, 이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목표, 6개월 안에 안드로이드 사용자 대상으로 핵심 기능 5개 포함한 버전 1.0 앱 출시하고 사용자 평점 4.0 이상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측정 가능하게. 와, 훨씬 명확하네요. 그리고 주요 결과물들 있죠. 와이어프레임이라든지 최종 디자인 시안, 베타 테스트 결과 보고서 같은 거요. 또 누가 뭘 책임지는지, 역할과 책임,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하고요. 네네,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죠. 그리고 승인된 예산 총액, 주요 일정 마일스톤, 예를 들어 디자인 언제까지 끝낸다, 베타 테스트 언제 시작한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상되는 위험들, 예를 들면 기술 구현이 좀 어렵다거나 경쟁사가 뭘 내놓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 정도는 잡아야죠. 위험 관리까지요. 네, 초기 위험 식변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 달성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냐, 그 성공 기준까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와, 그렇게 구체적인 걸 시작 전에 다 모여서 합의를 한다면 나중에 정말 많은 혼란이나 갈등 같은 걸 미리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자,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동의한 약속이자 계획의 뼈대를 만드는 거군요. 이게 자료들에서 말하는 기대 관리, 명확한 방향 설정의 진짜 모습이겠어요. 맞습니다. 기대치 관리죠. 근데 이게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절대 아닙니다. 헌장은 그냥 만들어서 파일 캐비넷에 넣어두는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죠. 그럼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내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요. 환경이 변하거나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겨서 처음 계획을 바꿔야 할 때 다시 꺼내서 참조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문서가 되어야 해요. 아, 살아있는 문서. 네. 만약에 범위나 예산, 일정 같은 데 큰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헌장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 변경 관리 절차랑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가 원래 목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통제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이게 더 중요해지고요.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확히 할 점이 있는데요.
헌장이 모든 세부 작업 목록까지 다 적는 그런 실행 계획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차이점 중요하죠. 네. 보내주신 자료, 퀴즈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상세 작업 목록, WBS라고 하죠? 아니면 활동별 구체적인 일정 같은 건 헌장이 승인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프로젝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헌장은 그 상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승인된 방향과 경계선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게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단순히 시작을 알리는 걸 넘어서 목표랑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권한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그림을 보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게임의 규칙을 함께 만드는 핵심 과정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모두가 동의한 북극성 같은 거죠. 북극성. 좋은 비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좀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헌장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이 변화가 아주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소위 애자일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아, 애자일 환경이요? 네. 이런 데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두꺼운 헌장 문서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서 형식 자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헌장의 진짜 핵심 원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명확한 비전이랑 목표를 공유하는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범위를 합의하는 것, 팀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본질적인 가치들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각자 상황에 맞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형식보다는 본질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